간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물러나면은 제가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선 내가 하루를 대하고 내가 업무를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발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 꿈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수산업계 1% 주안의 김성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수산업계에 발을 들이신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제 꿈은 요리사였었어요. 그 요리사를 꿈꿨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요리사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부분들이 좋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은 반대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전공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은 전공을 가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 전공에 대한 흥미도 많이 없었고 늘 머릿속 한켠에는 내가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기회이다 보니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당시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제 꿈을 위한 도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채 마치기 전에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됐어요. 운이었을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됐던 부분은 이제 군대에 오게 된 자소서 같은 거를 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좀 간절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리사가 꿈인데 지금 이제 집안의 반대로 이제 다른 전공을 걷게 됐고 군대에 와서 내 꿈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좀 자원 입대를 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구구절절하게 당시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누군가는 또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본부중대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한 분이 올라오셨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너는 다시 이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장교식당 시사병으로 이제 제가 파견이 돼서 이제 다시 오게 됐었죠.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 바로 사업에 뛰어들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30살에 창업을 목표로 뒀었습니다. 30살까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자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억을 모으는 걸 또 목표로 잡았었어요.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을 해서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식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까지는 또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우연찮게 이제 그 아래층이 그 일식당이었었어요. 심부름 때문에 내려갔다가 그 닷지라고 하죠. 그 공간에서 이제 초밥을 이렇게 쥐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매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 요리를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손님이 정말 하루에 한 팀도 안 오는 적도 있었고 하루에 한 팀, 두 팀, 세 팀 뭐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다짐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팀이 오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 한 팀이 나갔었을 때는 다시 찾고 싶은 경험과 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을
당시에 하고선 준비를 했었어요. 정말 그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이 손님이 없었을 때의 이 좌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한테 큰 압박감을 주고 후회를 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꽤 많았지만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간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래도 버티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물러설 곳이 없었고, 그리고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정말 간절하게 준비를 해왔던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러나면은 제가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해왔던 과정들이 너무 저한테는 간절함으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누구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개월 차가 지나니까 손님이 이제 좀 느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단골들이 많았었어요. 그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그분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고 6개월 차 되니까 이제 웨이팅이 걸리고 8개월 차 되니까 아침부터 웨이팅이 걸리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직영점이 1년에 2개씩이 오픈이 됐어요. 가게 오픈한 지 얼마부터? 1년 반 만에 오픈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까지 직영점을 11개를 운영을 했는데 그 11개 매장이 전체적으로 다 웨이팅이 걸리는 매장이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직영점이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서 그 11개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주안FC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가맹 문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바쁘고 한 시기였으면서도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이게 요리사 중심이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의 축이 갑자기 빠지거나 하면은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많이 되더라고요. 매장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과연 이걸 가지고 내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 연수로도 가게 됐던 이제 일본에서 보았던 그런 모델들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2014년에 시작된 주안의 네, 역사였네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지금 관리하시는 매장이 몇 개나 되죠? 지금은 한 80여 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대형 마트들이 그 전에 저희가 납품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씩 낱개 초밥으로 그 냉동 위주의 그 초밥을 골라 담기 해서 뭐 300원, 400원, 500원 골라 담기 했던 그 초밥 문화를 도시락 문화, 세트 문화로 해서 이제 고급화로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최초로 CU와 손잡고 메가 초밥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편의점에서 생선 초밥을 출시한 것도 저희였어요. 봤어요, 저도. 네. 내가 줘봐봐.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CU에서도 정말 그런 회사들을 찾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저희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이 공장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공장은 그 초밥 도시락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성 유지에 대한 그 특허도 저희가 또 받게 되고, 심지어 지금 이제 이마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는 제가 그거에 대한 그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용기, 그거에 대한 특허도 저희가 갖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선 내가 하루를 대하고 내가 업무를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발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전문가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처음에 접하는 순간은 다 누구나 초보자이고 경험이 없는 일인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내가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접했었을 때 거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의 결과들은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본인의 삶의 목표와 꿈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한 본인들이 생각의 신념이 간절하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과 그런 부분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의 꿈을 향해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견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성공과 실패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보편적으로 남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만 해도 망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98%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망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기본만 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더 몰입하고 탐닉을 하면은 더 스스로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위치까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뭐 누구나 사실 뭐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사실 우리 다 서울대 가 있겠죠. 근데 서울대 간 친구들 한번 잘 보면은 사실 누구보다도 몰입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학창 시절에 경험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닫고 못 깨닫고는 성공한 분과 성공하지 못한 분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냥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거는 행운적으로 한두 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연속으로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연속적인 도전과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과 내가 노력하지 않고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 꿈은 하나도 없다.